한밤중이었습니다. 미우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간간이 환자들의 가쁜 숨소리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병원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간 복도와 병실마다 환자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줘. 뭐야. 총소리 아니야? 총 맞은 거 아니야?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병원은 삽시간에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환자들이 떨며 손을 붙잡고 침대에 누워있던 이들이 경악한 눈빛으로 간호사들을 붙잡았습니다. 의료진은 허둥지둥 달려다니며 환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 역시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피냄새 대신 공기에는 낯선 화약 냄새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조차 병원 내부의 혼돈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하 보안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늙은 경비원 박무진은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보다는 오래된 그림자를 다시 마주한 듯한 무거운 기색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짜 총이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이런 상황에 허둥대거나 즉시 경찰의 신고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박무진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모니터 속 장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바둑판 위의 수를 계산하는 고수처럼 병원 곳곳의 출입구와 복도, 비상구를 차례대로 훑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무장한 남자들이 어둠을 뚫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분명한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걸음은 익숙할 정도로 거침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자 그중 한 명이 총구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소리 지르지 마. 비명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대신 더 무서운 침묵이 병동을 지배했습니다. 무진은 화면 속 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가락은 오래전 총을 쥐었던 기억을, 날카롭게 가르던 칼날의 차가움을 기억하는 듯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총소리가 났다고요. 당직 간호사가 보안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 있어요. 문 잠그세요. 그의 목소리는 노인의 나른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는 순간 위축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무진은 다시 CC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두 눈동자가 모니터 위를 천천히 훑으며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총을 든 사내들이 복도를 점령하고 특정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병실은 다름 아닌 병원 VIP실, 지역 재벌 회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간 무진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이미 계산을 마친 듯 그 눈빛엔 평범한 경비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냉정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진 그 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낡은 제복을 입은 늙은 경비원 하나가 모니터 앞에서 미동조차 없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의 눈 속엔 이미 전쟁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병원의 VIP 병실은 순식간에 무장 강도들의 손에 장악당했습니다. 3명의 사내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있던 재벌가 회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노인이었지만 그를 향한 총구 앞에서는 그 어떤 재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강도의 고함에 간호사와 의사들은 주저앉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얀 가운 위로 땀이 비오듯 흘렀고 간호사 한 명은 울음을 터뜨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용 침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강도 2명은 회장의 곁을 지켰고 나머지 1명은 문 앞에 서서 복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 가득했고 움직임은 치밀했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박무진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릿했고 손엔 아무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는? 강도 중 1명이 비웃으며 총구를 무진에게 겨눴습니다. 그의 입술 끝이 빗둘게 올라갔습니다.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서 대책 없는 영웅 흉내라도 내는 거야? 간호사들은 경비원이 들어온 순간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강도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다시 겁에 질린 눈빛으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눈에는 무진이 그저 월급 몇 푼 받으며 순찰이나 도는 늙은 경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을 스쳐보았습니다. 시선은 출입구의 두께, 창문까지의 거리, 강도의 손 위치와 총기의 안전장치, 심지어 침대 및 공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상황을 완벽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총을 겨누며 비웃었지만 무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 2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히려 방 안의 모든 변수를 조용히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일정했습니다. 이봐, 늙은이. 귀찮게 굴지 말고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너부터 쏜다. 강도의 위협에 간호사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쏘지 마세요. 그는 그냥 경비원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분이라고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무진의 눈빛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 안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출입구와 창문의 위치, 총의 사정거리, 인질과 범인의 동선, 모든 것이 그의 눈 속에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경멸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는 그 노인이 이미 방 안을 전장의 한복판처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침묵을 찢는 것은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주저앉은 젊은 간호사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무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고 2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눈치를 보느라 최대한 입술만 움직였지만 애절한 강구는 무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았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은 간호사의 심장을 산산이 부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절망으로 젖어 들어가며 더 이상 기대할 이가 없다는 듯 힘없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강도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아, 저 늙은이 봐라.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까지 듣고도 꼬리 내리네. 한심한 영감탱이.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허름한 제복 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오래된 쇠조각 하나를 쥐었습니다. 낡은 군번줄. 세월에 닳아 숫자와 글자가 희미해진 그것은 무진이 지난 삶을 결코 지워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손끝에 차갑게 닿는 쇳덩이. 순간 그의 뇌리에 오래 묻어둔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18년 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국경 근처, 그는 팀원들과 함께 은밀한 작전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죠. 인질 구출. 그러나 작전은 어이없이 꼬여갔습니다. 오판 하나가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대위님, 이쪽이 아닙니다. 매복입니다. 팀원의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적의 총구가 사방에서 불을 뿜었고 그의 눈앞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워나갔으나 결국 2명의 동료를 잃고 말았습니다. 작전은 실패했고 그 실패는 고스란히 그의 이름 위에 덧씌워졌습니다. 본부는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선택된 이름은 박무진. 한때 최고의 요원이자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사내. 현재 미우병원. 무진은 군번줄을 쥔 손을 다시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간호사의 떨림, 눈앞에서 겁에 질려 오열하는 환자들. 그것은 18년 전 그가 지켜내지 못했던 동료들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입술이 뱉어낸 말은 진심 같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군번줄을 움켜쥔 힘만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주머니 속 차가운 쇳덩이가 무진의 그림자를 다시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이 갑자기 침대 위에 산소호흡기를 찬 재벌 회장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이 노인네부터 끝내버릴까? 그래야 경찰이든 누가 오든 제대로 협상할 마음이 생길 거 아냐. 총구가 회장의 이마에 닿는 순간 병실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입을 막고 흐느꼈고 의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무진은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표면 위로 떠오르는 듯 검고 깊은 바닷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강도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움찔거리는 그 순간 무진의 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순간 바람이 스쳤습니다. 뭐야? 총을 겨누고 있던 강도의 손목이 비틀리며 꺾였습니다. 무진의 손은 낡은 제복 소매 속에서 정광석화처럼 뻗어나와 강도의 손목을 단번에 잡아 꺾고는 허공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총성이 터졌지만 총알은 천장에 구멍만 내고 말았습니다. 으악! 강도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년 전 훈련장에서 몸에 새겨 넣은 듯한 움직임으로 강도의 팔꿈치를 꺾어 무릎으로 눌러 꺾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에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강도 2명이 동시에 총을 들이대려 했지만 무진의 몸은 이미 하나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는 재벌 회장의 침대를 밀어 옆으로 기울여
즉석에서 방패처럼 세웠습니다. 총알 2발이 침대 프레임에 박히며 금속성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저게 뭐야? 의사 한 명이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분명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경비복에 구겨진 모자까지 그 어떤 특별함도 없어 보였죠. 그러나 방금 전 그의 움직임은 군대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정밀함이었습니다. 무진은 쓰러진 강도의 총을 발로 차올려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총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들었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려 있는지 확인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짧고 굵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힘은 총구보다 더 무겁게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두 남은 강도는 잠시 주춤했지만 쉽게 물러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특수하게 훈련된 자들처럼 보였고 눈빛은 서슬 퍼렇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주도권은 무진에게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은 경악과 두려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인간 무기가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팔을 꺾어 제압한 채 무진은 주위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의 각도, 문가에 서 있는 강도의 발 위치, 인질이 된 회장의 상태까지. 그는 이미 이 공간 전체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간호사의 눈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이 순간 병실 안의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더 이상 늙은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전설처럼 전해지는 훈련된 특수요원의 그림자를 그대로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치열했던 몸싸움이 끝나자 병실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쓰러진 강도 3명은 의자와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었고 총은 모두 무진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회장은 침대 위에서 헐떡이며 산소를 다시 들이켰습니다. 병원장은 달려들 듯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권위적인 목소리를 자랑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경비원. 아니, 대체 방금 그건 뭐였습니까? 어떻게 그런 동작을? 무진은 총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위험을 벗어났음에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늙은 경비일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병원장의 귀에 오히려 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 어떤 평범한 경비가 방금 전처럼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훈련된 무장 강도를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장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무진의 단호한 표정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경찰들이 급히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누군가 신고한 탓에 특공대까지 투입 직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쓰러진 강도들을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야? 우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 자들이 이미 제압돼 있잖아.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간호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하셨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가.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놀라움과 동시에 날카로운 의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곧바로 복도 CCTV를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모니터 속 화면에 담긴 장면을 본 순간 경찰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노인 한 명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며 총을 든 강도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 그 동작은 단순한 우발적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동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전술. 그것은 명백히 훈련된 군 특수부대의 기술이었습니다. 저건 특수부대 전술이야. 아무리 옛날식이라 해도 저건 민간인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형사의 중얼거림에 주변 경찰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감했습니다. 이 늙은 경비원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장은 다시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습니다. 박 경비원,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군인. 맞죠?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잖습니까?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손바닥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과거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경비원이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 모인 모든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구한 이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어딘가 어둡고 깊은 과거를 가진 사내라는 것을. 박무진의 시선은 어느새 복도 끝이 아니라 시간의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눈빛, 병원장의 질문, 간호사들의 경악. 그 모든 것이 그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오직 과거의 메아리만이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그때 그는 군의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이름조차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이는 특수부대.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임무를 털어놓을 수 없었고 언제든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작전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국경 근처의 한 마을. 적에게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무진과 그의 팀은 그림자처럼 침투했습니다. 작전은 성공 직전까지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적이 이미 내부에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대위님, 매복입니다. 뒤쪽에 적이. 동료의 절규가 터졌고 총성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무진은 몸을 날려 인지를 감싸 안으며 반격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2명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팀의 절반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결국 인질은 구출했지만 작전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윗선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선 영웅이 필요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박무진의 이름이 그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작전은 실패다.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본부에서 울렸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동료들의 증언조차 묵살당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명예를 잃었고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몸 바쳐온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그 이후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무진은 가족의 눈빛에서조차 멀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다 망신이야. 애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어린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전장에서 받은 총상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진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 믿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동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가족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비참한 현실. 그것이 그를 이 작은 병원으로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선 그냥 늙은 경비원, 허름한 제복을 걸친 채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쓸쓸한 노인. 하지만 주머니 속 군번줄은 늘 그를 과거로 끌어당겼습니다. 쇠조각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동시에 그를 여전히 군인으로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그림자가 다시 세상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강도의 총구 앞에서, 간호사의 떨림 속에서 무진은 20년 전의 피비린내와 동료들의 절규를 다시 들었습니다. 박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게 깊은 주름 속에 슬픔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군번줄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난 가족도 동료도 지키지 못한 인간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무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려는 듯.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늙은 경비라 말했지만 진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특수요원의 그림자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원 현관 앞을 감쌌습니다. 강도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경찰,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몰려들어 현장은 전쟁터 같은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이며 카메라와 마이크가 무진을 향했습니다. 이 병원을 구한 분이 전우인 경비라고요? 군 출신 맞습니까? 특수부대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언론의 질문은 쉼없이 날아들었지만 무진은 묵묵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경비복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방금 전 보여준 움직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과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이미 CCTV를 통해 그의 실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무리 사이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수트를 입은 젊은 형사.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애써 누르려는 감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무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는 무진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여영사는 입술을 세게 깨물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맞죠? 순간 무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그가 군에서 쫓겨나 집을 떠나던 날, 눈물로 고개를 숙였던 소녀가 이제는 수트를 입은 당당한 형사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진은 숨이 막히듯 침을 삼켰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죄책감,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무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피하는 듯 도망치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기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경찰들도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고 무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재회는 기적 같았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둔 상처를 찢어내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지는 군중 사이로 스스로 물러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제 그럴 자격이 없어.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다시 다가서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는 끝이 아닌 시작,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으로 남겨졌습니다. 무지는 병원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 속에서 뒤돌아 서려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등을 쫓았고 경찰들은 여전히 그의 정체를 캐묻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군인으로서 버려졌으며 이제는 늙은 경비로 겨우 생을 이어가는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젊은 여영사, 그의 딸이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무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저희 가족이든 아니면 오늘 밤의 낯선 사람들이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의 마이크조차 잠시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지는 끝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원망 대신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재벌 회장이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들 수트 차림의 젊은 후계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진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도 필요합니다. 그냥 보안 요원이 아니라 정식 보안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쪽은 눈물로 아버지를 붙잡는 딸, 다른 한쪽은 손을 내미는 재벌가 후계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는 경비복을 입은 한 늙은 사내였습니다. 무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동료들의 얼굴이 스쳤고 가족에게서 도망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금 전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 흘리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딸의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젊은 재벌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인도 그저 늙은 경비도 아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다면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키겠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초라한 노인으로 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리고 여전히 전설의 요원으로서 다시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우 병원의 현관. 같은 자리에서 무지는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낡은 경비복이 아니라 깔끔한 정식 보안 책임자의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이름표가 새겨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당당히 웃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안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경비원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전설의 요원으로 다시 살아간다. 미우 병원의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설의 경비원을 다뤘고 시민들은 오랫동안 이 노인의 이야기를 회자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오랜 세월 끊어진 줄 알았던 가족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진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식 제복을 입고 병원의 보안 책임자로 나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찰로서, 때로는 딸로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빈 시간을 메우며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갔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내 자리를 찾았을 뿐이요. 그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총과 기술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보호자로서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캐묻더라도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이란 이름은 동료들에게 돌려줘야지. 난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이들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주는 힘이 그의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용기는 젊은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에 있다. 박무진은 그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경비원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전설의 요원으로 다시 살아간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